동양인 회사, 특히 한국인 회사 웨비 밸브가 문제되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거나 내비 밸브를 이루는 구조가 조금 휜다거나 뭐 눌린다거나 부어 있다거나 하면 이제 코막힘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제 대학교 때 농구하다가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코뼈가 이렇게 부러졌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비밸브 뭐 비중격 교정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비밸브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뭐 정확히 설명해주는 영상이 조금 적고, 비밸브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못 잡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밸브에 대해서만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밸브는 이제 우리가 비중격이나 뭐 합의각계, 구조물처럼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일정한 구획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코로 들어가는 입구 중에서 가장 이제 좁은 구역을 비밸브라고 의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밸브는 웨비밸브와 내비밸브가 있거든요. 동양인 회사, 특히 한국인 회사 웨비밸브가 문제되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거나 코막힘을 주로 유발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내비밸브인데, 이 내비밸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내비밸브는 상해 측비 연골, 그리고 비중격, 코 이렇게 바닥, 피리폼 아퍼처라고 하는 코 바닥, 그 다음에 합의갑계 앞쪽 부분이 이렇게 이루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내비밸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단면이 아니라 이 구역이 이루는 몇 미리 정도의 구간을 내비밸브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의 혼동이 있는데, 기능적인 복합체를 이루는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내비밸브는 이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과정에서 가장 좁은 구간이라서 이제 밸브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좁은 공간이 필요하냐 그렇게 여쭤보시면,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어느 정도 공간이 좁아져야지 쭉 공기가 측류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또 내쉴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좁아져서 저항기,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전구같이. 그것처럼 이 바람이 내려갈 때 어느 정도의 저항이 걸려줘야지 뒤쪽에서 나오는 바람이 코 안쪽에 더 넓은 단면에서 많은 점막에 공기가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공간이 필요한데, 안 그래도 좁은 구간인데 내비밸브를 이루는 구조가 조금 휜다거나 뭐 눌린다거나 부어 있다거나 하면 이제 코막힘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내비밸브가 문제가 생겨서 코막힘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비중격이 휘어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합의각계가 부어서이고, 이 합의각계가 부어 있는 거는 고주파로 이제 조직 자체를 이렇게 조금 수축시켜서 비염 수술을 해버리면 금방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 내비밸브를 이루는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 있으면 뒤쪽에 비중격이 휜 거는 그냥 제거해버리면 다 펴집니다. 근데 여러 영상에서 L스트럿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 내비밸브를 이루는 비중격은 L스트럿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격 연골이 휘어 있다고 해도 제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거하면 코가 주저앉기 때문에. 그래서 내비밸브를 이루는 이 비중격은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비밸브 교정술 혹은 비밸브 재건술, 비중격 재건술 이렇게 용어를 따로 붙여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대학교 때 농구하다가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코뼈가 이렇게 부러졌었거든요. 그때는 코뼈가 부러진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코를 만져보면은 코뼈가 움직일 정도로 뚝뚝 소리가 나긴 했는데, 뭐 회복되겠거니 하고 그냥 놔뒀던 게 비중격 만곡증이 심하게 왔고, 비밸브도 많이 이제 막혔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근데 그냥 지낼만 하니까 수술도 안 받고 지내던 중에 코막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코성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코성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비중격 연골을 채취를 하면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근데 비밸브에 대한 교정이 안 되니까 아직도 이제 저도 코막힘이 있고 외형만 교정이 된 사례인데, 제 코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 코 안쪽 사진인데, 여기 이제 오른쪽 콧구멍이고 왼쪽 콧구멍인데, 비중격이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밸브 구역이라고 하면 비중격과 합의각계 전단부가 보이죠, 앞쪽. 여긴 더 명확히 보이죠, 넓으니까. 코뼈 바닥이랑 합의각계 전단부랑 이렇게 상해 측병을 이어가는 이 구간을 이제 비밸브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합의각계가 사실 그렇게 붙지는 않았어요. 근데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버리니까 이 각이 너무 가팔라지죠. 각 자체가 좁으니까 공기가 들어가면 좁은 부분을 공기가 통과할 때는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더 당겨지겠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좁은 각을 비중격이 전방에서 휘어져 버리면서 비밸브를 이렇게 협착시켜 버리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른쪽 코가 자주 막히고 하는데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을 느끼진 않아서
그냥 지내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교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민감하게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수술을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코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이제 단순한 비중격 만곡증인데 비밸브가 휘지는 않았나요? 비밸브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한 비중격 만곡증이랑 비밸브가 휜 거랑은 수술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 난이도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중격 만곡 때문에 코가 막히거나 합의각계가 부어서 비염 수술하면 간단히 좋아지는 것들은 쉽게 교정이 되는 경우인데 반해서 이제 비밸브가 문제가 되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코가 막힌다고 뭐 유튜브 찾아보시고 비밸브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비밸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